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 전 남편이 인사를 하고 돌아가자마자 엄마 휴대폰이 시끄럽게 울려댔고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보던 엄마가 피식 웃었어요. 고모가 어디 숨어서 확인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설마 고모한테 전화 온 거야?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전화를 했네. 그러는 사이에도 휴대폰이 계속 울려댔고 엄마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고모가 어찌나 큰 목소리로 묻던지 스피커 모드가 작동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올케, 혹시 주아 남자친구는 돌아갔어? 네, 방금 갔어요. 그래? 그럼 지금 가도 되는 거지? 그러시던지요. 엄마가 대답을 마치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고 한 10분이나 지났을까요? 이번에는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댔어요. 엄마가 문을 열어주면서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형님, 어디 계셨길래 이렇게 빨리 오신 거예요? 심심해서 이 근처에서 커피 마시면서 놀고 있었지. 근데 주아 신랑감은 어때? 괜찮은 것 같아? 사람이 아주 바른 게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집은 해온다고 하고?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30대 초반에 집을 어떻게 해오겠어요. 다만 사람이 참 성실해서 그 나이답지 않게 돈을 꽤 많이 모았더라고요. 우리 주아가 모은 돈이랑 합하면 전세 정도는 충분하겠어요. 엄마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자 고모가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가만 보면 올케는 참 표정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아. 원래가 배운 사람들은 그러는 건가? 형님, 난데없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렇잖아. 사익감이 집 하나 못 해오는 그런 사람인데도 고상한 척은 혼자 다 하고 있잖아. 나 같았으면 그런 사익감 결사 반대했을 거야. 형님,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집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30살 초반 직장인이 집을 해온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니겠어요? 저는 사람 인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 인성이라는 건 잘 고쳐지지도 않을 뿐더러 평생 가기 마련이거든요. 엄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했지만 순간 고모가 한쪽 입꼬리만 올린 채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돈이 없으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더라고. 물론 올케 말대로 30대 초반에 집을 살 정도로 돈을 모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긴 하겠지만 우리 사익감처럼 부자 부모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 우리 사이는 말이야. 대치동에 집도 해오고 결혼 준비도 다 해준다고 그러고 있잖아. 그럼 시작부터가 다른 건데 주아가 너무 불쌍해서 충고해주는 것뿐이야. 글쎄요. 저는 그런 거 별로 부럽지 않네요. 부럽지 않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기브 앤 테이크라는 말도 있잖아요. 기브 테크가 뭔데? 그러니까 주고받는다는 뜻인데 뭔가를 받았으면 그만큼 나도 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현주가 시댁에 그만큼 받았으면 그만큼 해야 한다는 뜻인 거죠. 안 그럼 결혼해서 살면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나는 우리 주아가 그렇게 사는 거 바라지 않아요. 엄마 말에 고모가 약간 머뭇거리다가는 말을 돌렸습니다. 근데 사익감 본가는 어디라는데? 들어보니까 땡땡도의 작은 시골 마을인가 봐요. 뭐? 시골? 예, 예비사위 말로는 예비사돈 두 분이 농사를 짓는다고 했거든요.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진짜 큰일이구만. 큰일이라니요. 요즘은 말이야 시골 사람들 성격이 더 이상하다고 하잖아. 고집불통에 말도 하나도 안 통한다고 하던데 앞으로 주아 엄청 시집살이 당하게 생겼네. 내가 아는 사람 중에도 딸을 시골로 시집 보냈다는데 시부모가 주말마다 불러내서 농사일을 시킨다고 했거든. 근데 그 시골에 내려가 보면 그런 며느리들이 한둘이 아니라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아도 앞으로 신나게 농사일하게 생겼네. 그러게 우리 사돈들처럼 대치동에 살면 좀 좋아. 하긴 그런 시댁 만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긴 하지. 암튼 주아 앞날이 깝깝하다 깝깝해. 하필이면 그때쯤 고종사촌 현주 언니도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지라 이래저래 비교되는 것이 많았거든요. 남편과 저는 아는 사람 소개로 자연스럽게 만난 반면 현주 언니는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서 고르고 또 골랐다는데
엄청나게 많이 만나보고 골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통했던 것인지 예비형부가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에 비해 우리는 둘이 합한 돈으로 전세도 겨우 구할 수 있었기에 고모 입장에서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떠들썩했지만 친척들 대부분은 씁쓸한 표정을 짓기 일쑤였습니다. 그냥 자랑만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말았겠지만 문제는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기 바빴기에 대부분은 고모를 피했습니다. 그날 고모가 집을 나서자마자 엄마가 궁금한 듯 입을 뗐어요. 근데 현주가 학벌이 막 뛰어나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업이 좋은 것도 아닌데 그런 부잣집에서 현주를 허락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니? 그렇긴 한데 현주 언니가 성형에 돈을 엄청 많이 쓰긴 했잖아. 사실 여자인 내가 봐도 예쁘긴 하더라고. 그리고 돈 많은 남자들은 당연히 예쁜 여자 좋아하기 마련이잖아. 하긴 현주가 성형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긴 했지. 그래도 성형해서 그 정도 된 거면 성공한 거지 뭐. 설마 그럼 너도 성형하고 그러고 싶다는 거야? 아니, 난 쫄보라 성형 그런 거 엄두도 못 내잖아. 그리고 난 다행히 엄마 닮아서 성형할 정도는 아닌 걸 뭐. 엄마한테 아주 감사한 마음뿐이라니까. 제 말에 엄마가 한박 웃음을 지었는데요. 다행히도 엄마는 남편을 무척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엄마는 성격상 받은 만큼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기에 결혼을 준비할 때 우리 둘이 모은 돈으로 한다는 것에 오히려 안심하는 듯해 보였어요. 물론 양가에서 5천만 원 정도는 도와주시기로 했지만 우리는 둘 다 꽤 열심히 살았던지라 나이에 비해 많은 돈을 모았기에 서울 중심가는 아니었지만 외곽의 전세 정도는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은 그 부분을 참으로 기특하게 생각해 주셨어요. 그렇게 고종사촌 현주 언니가 먼저 결혼을 했고 결혼 전이었지만 남편도 함께 참석을 했는데요. 호텔이란 소리를 듣고 갔지만 결혼식장이 정말 으리으리했습니다. 물론 고모의 어깨는 이미 귀 위까지 치솟아 으쓱으쓱 자유자재로 놀아나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오는 사람들에게 온갖 자랑을 하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습니다. 특히나 엄마를 보자마자 신이 나서 자랑을 했는데 고모는 유난히도 우리 엄마를 견제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결혼식은 대기업 회장 자녀 결혼식에 비견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완벽했는데요. 나중에는 차도 비싼 외제차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 모습에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은 부러운 마음마저 들었어요. 제가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자 남편이 미안한 듯 입을 뗐습니다. 난 이런 결혼식 못 해줄 것 같아서 많이 미안하네. 무슨 그런 말이 있어. 아니, 오늘 와서 보니까 결혼식장도 으리으리하고 저 차도 엄청 비싼 차잖아.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못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잖아. 대부분 다들 우리처럼 평범하게 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사실은 나도 이런 결혼식장은 처음이야. 그러니까 별 신경 쓸 필요 없다는 말이야. 우리 둘이 전셋집 구한 것만으로도 난 아주 감사한 마음인걸. 우리 회사 선배는 서울에 전셋집 못 구해서 완전 외곽으로 빠졌다잖아. 근데 거기서 출퇴근하느라 보통 고역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에 비하면 우리는 아주 감사한 일 아니겠어? 내가 듣기로는 결혼 전에 남자들 돈 모으기 엄청 힘들다고 하던데 자기는 진짜 대단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기죽을 필요 없어. 우리도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 집도 사고 차도 사면 되잖아. 제 말에 남편 얼굴이 일순간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말은 진심이었는데요. 우리 집도 큰 부자가 아니었기에 그게 당연하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얼마 뒤 우리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물론 우리 결혼식장에 다녀간 고모가 연신 결혼식장을 두리번거리며 비웃기 바빴고요. 하지만 이미 고모 성격을 잘 알고 있었던지라 그다지 상관하지도 않았는데요. 결혼하고 얼마 뒤 친정에 갔더니 고모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 마침 오늘 추아가 오는 날에 맞춰서 잘 왔네. 현주 언니는 잘 지내고 있죠? 그럼 우리 현주야 부잣집에 시집가서 아주 잘 지내고 있지. 결혼할 때도 명품 백에 밍크 코트에
이것저것 얼마나 많이 받은 줄 모른다니까. 그래서 말인데 넌 결혼할 때 명품백 뭐 받았니? 명품백이요? 저는 명품백 따로 안 받았어요. 뭐? 그럼 결혼하는데 시어머니가 명품백도 하나 안 사줬단 말이야? 저도 남편한테 뭐 해준 게 없는데 받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저는 명품백 그런 거 돈 아깝더라고요. 어머, 얘가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명품백이 왜 돈이 아까워? 물론 명품백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백 하나를 몇백씩 주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가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 그 명품백이 말이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그게 다 돈이 된다잖아. 요즘 결혼하면서 그런 거 하나도 못 받은 사람은 너밖에 없을걸. 네 시어머니도 진짜 웃기는 사람이다. 아무리 시골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지 분명히 여기저기서 들은 게 있을 텐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할 수가 있어. 꼬투리 하나 잡았다는 듯 고모가 신나서 말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엄마가 들뜬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형님, 우리는 지금 명품백 그런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것보다는 우리 사돈이 채소랑 과일을 어찌나 많이 보내주시던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라니까요. 뭐? 채소랑 과일? 예, 우리 주아가 안 사돈한테 제가 딸기 좋아한다고 했던 모양인데 갓 딴 딸기를 많이도 보내주셨더라고요. 이 딸기가 마트에서 사 먹는 딸기랑은 비교 불가해요. 나중에 한번 놀러 가기로 했어요. 엄마의 말은 진심으로 힘들게 농사 지어서 보내주신 시부모님께 항상 감사해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입에서 채소와 과일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고모가 박장대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사 지은 그런 걸 사돈댁에서 보내왔단 말인 거잖아? 겨우 그따위 걸 받아놓고는 좋기도 하겠다. 우리 사이는 우리 집에 올 때마다 고급 양주에다가 한우에다가 고급진 것만 가지고 온다니까. 이래서 수준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야. 근데 사돈한테 그딴 걸 받아놓고는 좋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고모,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고모가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 농사 짓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좋은 것만 고르고 골라서 보내시는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 건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비싼 양주보다 정성스레 보내주신 과일이나 채소가 훨씬 더 고맙거든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지고 말았는데요. 저를 비하하는 것은 그냥 참고 넘길 수 있었지만 시부모님까지 비웃는 모습은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고모가 눈치를 보다가 급히 집을 나갔는데요. 엄마가 미안한 듯 말을 꺼냈어요.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왜 자꾸 와서 저러는 건지 모르겠다.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으니까 그냥 네가 이해해. 나한테 그러는 건 참겠는데 시부모님께 그러는 건 도를 넘은 거잖아. 하긴 그건 네가 말 잘하긴 했어. 근데 사돈 양반이 보내주신 채소랑 과일 말이야. 어쩜 맛이 그렇게나 좋을 수 있다니. 먹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잖아. 그지? 진짜 기가 막히지? 나한테도 딸기 보내주셨는데 크기가 진짜 어마어마한 거 있지? 거기다 맛도 얼마나 좋은지 요즘 딸기 원 없이 먹고 있잖아? 근데 그렇게 좋은 것들을 우리한테 보내주시고 나면 남는 게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말인데 며칠 있다가 니들 내려간다고 했잖아. 우리가 선물을 좀 보내드리고 싶거든. 선물을? 지금껏 채소랑 과일 얻어먹은 게 어마어마한데 당연하지. 사돈 양반 두 분이 어찌나 예의 바르시고 점잖으신지 난 네 고모가 하나도 안 부러워.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지. 난 너무 불편할 것 같아. 엄마가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챙겨주신 선물을 하나를 안고 시댁으로 내려갔는데요. 내려가서 보니 시부모님이 한상 가득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차려진 밥상을 보면서 놀라서 외쳤어요. 이 많은 걸 언제 차리신 거예요? 니들 온다고 하길래 새벽부터 차렸지. 여기 반찬들이 전부 밭에서 나온 신선한 것들이니까 맛이 아주 기가 막힐 거야. 그러니까 많이 먹으렴. 그리고 며느리가 참외도 좋아한다고 해서 구해놨으니까 밥 먹고 참외도 먹고. 참외도요? 요즘 참외 엄청 비싸던데요? 순간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 제가 두 분을 번갈아 가며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님이 웃음 띤 얼굴로 말을 했어요. 말도 마라. 며느리 내려온다고
네 시아버지가 직접 산지까지 가서 사왔잖니. 네? 산지까지 가셔서요? 갓 딴 참외가 신선하다고 하면서 꼭두 새벽부터 가서 사왔지 뭐니. 뭘 또 새벽부터야. 그냥 심심해서 다녀온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넉넉하게 사왔으니까 갈 때 사돈 양반께도 좀 가져다 드리고. 어머님,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한데 제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나 모르겠어요. 제가 눈물까지 글썽인 채 고개를 떨궜는데요. 시부모님의 무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식사를 하고 난 뒤 직접 농사 짓는 곳을 구경시켜 주신다는 말에 함께 밭으로 나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들 반겨주셨어요. 그러던 중 동네분 한 분이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귀한 며느리 데려왔다고 둘 다 입이 귀에 걸렸네. 귀에 걸렸어. 며느리 자랑을 어찌나 하던지 동네에서 아주 유명해. 세댁한테 딸기 준다고 세댁 시부모가 딸기밭을 아예 하나 빌린 건 모르지? 네? 딸기밭을요? 그 딸기 농사도 지어본 사람이 지어야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세댁 시부모가 아예 딸기밭을 하나 빌렸어. 한마디로 거기서 나는 딸기는 전부 며느리한테 보내고 있어. 아유, 뭐하러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됐으니까 그만해. 왜? 며느리도 알 건 알아야지. 암튼 세댁은 복 받은 거야. 세상에 이런 시부모가 어디 있는 줄 알아? 거기다 이 근처 논이며 밭이며 전부 세댁 시부모 땅이잖아. 그만하라고 해도 그런다. 라는 말에 동네분이 웃으며 말을 멈췄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진짜 딸기밭을 하나 빌리신 거예요? 아니다. 빌렸다기보다는 한 칸에서 나오는 딸기는 우리한테 팔라고 한 것뿐이야. 그 집 딸기가 맛있기로 아주 유명하거든. 며느리가 예쁜데 그런 것쯤이 아무것도 아니지. 제가 뭘 해드린 것도 없는데 항상 받기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다. 니들 스스로 집도 구하고 알아서 결혼해줘서 우리가 오히려 고맙지. 거기다 사돈 양반 두 분도 대학까지 나오셨는데 농사꾼이라고 무시하지도 않고 사람 대접해주잖니.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아직도 이 농사꾼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아주 많아. 이번에 우리 동네에도 농사꾼 사돈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결혼이 엎어졌잖니.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농사꾼은 아직도 여전히 하찮은 직업으로 여겨진다니까. 근데 사돈 양반 두 분은 우리가 농작물을 보내드려도 어찌나 감사해 하시는지 눈물이 다 날 지경이라니까. 살면서 사돈 양반들처럼 예의 바르신 분들도 처음 본다. 앞으로도 우리가 딸기 많이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많이 먹으렴. 사실은 그것 때문에 부모님께서 걱정이 많으세요. 걱정이 많으시다니. 손해를 너무 많이 보시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절대로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고 전해드리렴. 우리가 비록 농사꾼이긴 하지만 돈이 없거나 그렇진 않거든. 우리 민준이 할아버지가 이 동네 유지셨고 우리가 그걸 고스란히 받았잖니. 그러니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고 꼭 말씀드리렴. 시부모님 말에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는데요. 저는 시댁 형편이 많이 어려운 줄만 알고 있었거든요. 결국 집에 올라가는 길에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나는 시댁 형편이 많이 안 좋은 줄 알았거든? 아, 집에 땅이 많다는 거? 그거 묻는 거야? 땅이 많은 거야? 그럼 부자인 거야?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자 남편이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전에 내가 얼핏 부모님한테 땅이 좀 많다는 얘기 한 적 있었는데 당신이 들은 척도 안 했잖아. 그야 부모님 재산은 우리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사실 할아버지께서 유산을 좀 많이 남기셨어. 그러다 보니 땅을 좀 많이 가지고 계셔. 그래서 우리 결혼할 때 집 하나 해주고 싶어 하셨는데 당신이 우리가 모은 걸로 하고 싶다고 했잖아. 난 그냥 우리 스스로 결혼하고 싶었거든. 그치만 난 지금도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해. 양가에서 5천만 원씩이나 도와주신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당신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거야. 사치도 안 부리고 뭘 주면 엄청 고마워해서 그렇게 예쁠 수가 없다더라고.
남편이 입가에 한바구음을 머금고 말을 했는데요. 시부모님이 꽤 잘 사신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남편 말에 따르면 꽤 큰 과수원까지 가지고 계시다고 했으니까요. 그때 내가 과수원도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당신이 들은 척도 안 하길래 오히려 놀랐다니까. 왜? 그럼 놀랐어야 하는 거야? 가수원이 엄청 비싸고 그런 거야? 나도 잘은 모르겠지만 거기가 엄청 큰 과수원이거든. 지금은 거기까지 농사 짓기 힘드시니까 땅을 통째로 빌려줬고 말이야. 라는 남편 말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말았는데요. 부동산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기에 짐작조차도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친정에 갔더니 엄마가 믿기 힘든 이야기를 꺼냈어요. 지금 고모네 집 난리 났잖니. 고모네 집이 왜? 현주가 이혼한다고 짐 싸들고 나왔다고 하잖아. 뭐? 현주 언니가 이혼을 한다고? 갑자기 왜? 들어보니까 그동안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 그러게 세상사가 기브앤테이크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현주 시댁에서 무조건 다 해준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현주 언니 목표는 무조건 돈 많은 집으로 시집가는 거였잖아. 근데 갑자기 이혼을 한다니. 말도 마라. 현주 시어머니가 아주 보통 내기가 아닌 모양이야. 보통 내기가 아니라니? 현주를 그냥 종부리듯이 했다더라고. 종부리듯 했다니 뭘 어쨌길래 그런 소리까지 하는 거야? 들어보니까 현주 시어머니가 골프를 그렇게나 좋아한다잖니.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해외로 골프 여행을 자주 다닌 모양이야. 그렇지. 우리 부장님도 시간만 나면 해외로 골프 여행 다니시거든.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 그래. 오히려 시어머니가 해외로 자주 다니시면 좋은 거 아닌가? 제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문제는 그 골프 여행을 갈 때마다 현주를 데리고 간 모양이야. 여행을 다니면 좋은 거지. 설마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한단 말이야? 글쎄 같이 여행을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시녀처럼 데리고 다녔다잖아. 그러니까 여행 가서 고급 리조트 같은 곳을 구해서는 그곳에서 시어머니 친구들 짐까지 나르게 하고 음식 만들고 시중이란 시중은 다 들다 왔다잖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캐디? 그런 것도 직접 시키고 그냥 시녀 취급을 했던 모양이야. 설마 고모가 좀 오버한 거 아닐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음식은 돈 내고 사 먹으면 그만이고 돈도 많은 집안에서 굳이 며느리한테 그럴 리가 있겠어? 현지 음식은 입에 안 맞아서 못 먹겠다고 그러고 암튼 그 시어머니 성격이 어마어마했다나 봐. 근데도 돈 많은 집안이라 현주가 꾹 참고 버틴 모양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심해졌다잖아. 근데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아주 기가 막히지 뭐니. 순간 엄마가 믿기지 않는 말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도 골프 여행을 또 간 모양이야. 근데 같이 갔던 시어머니 남자 동창이 현주 보고 예쁘다고 한마디 했던 모양인데 현주 시어머니가 그날은 그 남자 동창 캐디를 하라면서 희죽희죽 웃더래 글쎄. 결국 남자 동창이 남의 며느리한테 어떻게 그래 그랬던 모양인데 그 시어머니란 사람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뭐라고 했는데? 돈 주고 사왔으니까 내 맘대로 해도 돼 그러면서 나중에 쓰다 질리면 바꿔버리지 뭐. 요즘 보니까 우리 아들도 좀 질려하더라.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해 그랬다잖니. 그 소리에 경기를 해서 현주가 짐 싸서 바로 도망 나왔다고 하잖아. 그래서 지금 이혼 소송한다 난리도 아니라는데 현주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돈 좀 지어줄 때 적당히 물러나라고 했다더라고. 세상 살다 보니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니까. 엄마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넋이 나가 있었는데요. 엄마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현주 남편이 결혼을 몇 번씩이나 하고 이혼을 했다잖니. 이혼남인 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갖고 싶다는 거 전부 사주고 그러니까 돈에 눈이 멀어서 그리 된 거 아니겠어. 들어보니까 그쪽은 변호사도 어마어마한 변호사를 여러 명 고용했다고 하던데 돈도 얼마 못 받고 이혼 당할 것 같더라고. 진짜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다니까. 그럼 고모는 지금 어쩌고 계신 거야? 네 고모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 돈이고 나발이고 빨리 이혼시키라고.
지금 현주가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는데 그렇게나 후회를 한다더라고. 라며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그 뒤 현주 언니는 돈도 얼마 못 받고 쫓겨나듯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인지 한동안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모는 우리 친정에 한동안 발길을 끊었다는데요. 어느 날은 시부모님이 주신 것들을 전해드리기 위해 잠시 친정에 들렀는데 엄마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고모가 왔다 갔는데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 그러게 사람을 보고 결혼시켰으면 그런 일이 있었겠어. 요즘은 나보고 우리 사위 친구 좀 소개해달라고 졸라대서 난감할 지경이라니까. 라는 엄마 말에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나라는 말이 스쳐 지나가면서 씁쓸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